예, 방송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남의 일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새날 기계를 바꿔가지고요. 음질이 어떤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평상시하고 다른 측면도 있을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목소리를 내서. 네. 자, 새해 인사 한마디씩 해.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 네, 안녕하세요. 네, 임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지금 마이크가 다 바뀐 거군요. 아니. 좀 안에 시스템. 마이크 시스템. 그대로. 마이크도 새 거 같은데요. 마이크 원, 투, 원, 투. 겁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아졌어. 마이크 하나 200만 원씩. 아이고. 설 명절도 정말 잠못 이루는 명절 될 뻔했는데 중간에 내란숙의 구속 기소 확정돼서 그나마 저도 그날 밤에는 우리 시골 친구들하고 술 한잔 했습니다. 전화 왔더라고요. 술 잔뜩 취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우리 소장님 여기 팬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밤에. 얼른 끊으세요. 얼른 끊었죠. 아니 임소은 소장님은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동네 경제를 살려야지 집에서 술 드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밖에서 그날 가정경제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밖에서 돌았습니다. 저 시골 배달 친구들하고. 음식 시켜 먹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동네 지역 경제 잘했습니다. 살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예. 소장님 약간 머리가 잘랐는데 약간 김정은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살 빼야죠. 시작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투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끝없는 투쟁. 정권을 바꿔도 지겹다, 투쟁할 거야. 우리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 아니 아직 신속 파면 네. 그다음에 사형 선고 이 두 가지 남았기 아직도 안 때문에 끝났어. 그때까지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민생 웃음연구소 대망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오고 계십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아나운서가 뭐예요? 안진거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본인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네.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일부 그 추정자들이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아까 방송에 얘기한 말 있죠? 이만사, 이맘사. 예. 함께하는 사람들. 임생 함께하는 사람들은 카톡방에 350명, 텔레그램방 200명 계시고요. 저는 그냥 민생경제연구소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카톡방에 한 400명 정도 모시고 우리 새날 방송 공유도 하고 새날 채널에 올라오는 소식 속보 공유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여러 SNS 여러 모임에 소속되거나 만들어 가지고 새날 그 채널에 올라오는 글 있잖아요. 그 속보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괜히 말 시켰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새해 덕담과 계획 이런 거 좀 부담 없이 편하게 이야기해야죠. 안진걸한테 말을 배우면 아무것도 그렇지 없지. 맞아요. 네. 계속 하세요 오늘. 오늘도 아무 말 아닙니다. 대잔치. 네. 새날에서는 항상 두 분 분량이 한 80%, 제 분량이 20%. 아니거든요. 그 균형을 맞춥니다. 잠깐만 소개 좀 하고. 네. 뒤에 남의 소개가 남아있을 때는 말을 짧게 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임세연 민생경제연구소 수석소장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이 감옥 가서 더욱 기쁩니다. 네 근데 두 사람만- 영원히 감옥 가 있어라. 두 사람만 보면은 진짜 사실 오늘 방송을 안 했다면 못 볼 날이기도 했는데 이 방송을 너무 오랫동안 안 맞아요. 하니까 네. 불안해 죽겠어.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남겨뒀죠. 방송하자고. 네. 해야죠, 해야죠. 네. 잘들 쉬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까지 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늘부터 일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우리는 일하는 분들에게는 응원을, 쉬는 분들은 더 잘 쉬어라. 그런데 쉬면서 새날을 봐라. 아, 그렇지. 이렇게 네. 임세식당 TV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정답. 자, 네. 채팅창 상단에 안진걸 TV, 임세연 식당 TV 바로 가기가 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구독하는 척하고 나중에 하면 이틀 있다 빼. 괜찮아. 아유, 이제 아니 굳이 취소할 필요는 나 없고. 은근 볼 게 많습니다, 가끔 여러분. 들어오더라도. 아니, 일단 하시라고. 네, 쇼츠 아니, 그- 같은 거 많아요. 그리고 임세연 안 빼요, 안 임세연 소장님이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박영식 앵커님 하는 방송은 압권입니다. 그거 많이들 봐주세요. 아, 제가 혼자 하는 화목 9시 네. 반도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인이라면 후원 계좌라도 띄워줄 텐데. 그러니까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설 동안에 아마 안진걸 소장은 집에 없었을 거야. 설날도 내가 보기 투쟁했을 것 같고. 내내 술 드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먹는 것도 투쟁이잖아. 맞습니다. 근데 서울 민심이 진짜 흉흉했다. 네. 왜냐면은 음. 여론조사는 보수 가표집 돼가지고 마치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다 착시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저 밑에 식당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 설 명절에도 문 여는 곳이에요. 아 거기 연휴 기간 내내 쉬어보더라고요. 고깃집. 카페 사장님을 만났어. 왜 쉬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장사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소장님 같은 경우는 고향이 그래도 호남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우세하다 생각하지만 저희 집은 아버님이 상주십니다. 경상북도 상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미자가 의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빨대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뭐 죄송하지만 그런 그 사람 곳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하죠. 네, 말 정말 그 사람이 이제 의원인 동네인데 우리 고향의 그 아버지 친척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심각합니다. 거기서도 심지어 경상북도에 계신 분들도 윤석열 저런 인간 우리가 왜 뽑았나 이런 말이 나온 정도예요. 예. 그게 민심입니다. 정치 관심 네. 없는 사람들도 일단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시장 상인분들 그 이야기 딱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북적거린데 네. 돈 안 쓰고 간다.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그 주말에 이제 설 명절 기간에 나온 르포 기사에 하면 우리 이제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도적인 매체로 평가를 받잖아요. 자기들이 돌아다니는 시장에서 매출이 작년 설에 비해서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다 입증이 됐고요. 거의 IMF급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IMF보다 더 어렵다라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매일신문 이제 그 매일신문도 굉장히 보수적인 매체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 푸나 앵커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문 열면 뭐 하냐 사람도 안 오는데 이제 이런 아주 냉소적이고 고통스러운 반응이 많더라고. 근데 그런데 반면 그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한 지역에서는 시장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라는 정반대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역화폐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줬거나 아니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 또는 20%까지 올려서 준 데는 지역화폐가 확 풀어져 가지고 그 동네 시장이 활성화된 거죠. 동네 자, 장터. 그 이야기는 따로 이따가 네. 해보고요. 왜냐하면 그 섹션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민심이 흉흉하면은 네. 인심이 안 나요. 명절에도 보면 그렇죠. 네. 인심이 안 나. 내 건 먹기도 바쁜데 누구한테 뭘 주겠어요? 근데 뭐 안진골 소장 등은 보면 기부 엄청나게 하시던데 저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거고 저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 네. 어렵죠 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내가 쓰기도 벅차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 일단 세뱃돈이 이제 고향 안 내려가는 경우가 많을 거고 네, 네. 내려가도 세뱃돈이 줄었을 거고 네. 그렇다 보면은 청소년들도 시작해서 쓸 돈이 없어지는 거고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 뭐 친척, 뭐 조카들한테나 드리는 돈, 뭐 자녀들한테 주는 돈 이런 것들이 다 합쳐보면 결국 돈이 안 도는 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번에 경제도 많이 어렵긴 어려웠지만 폭설 때문에 고향 안 내려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야 눈 오는데 뭘 내려오냐 이런 분들도 많아서 아마도 더 이번에 그 지역 경제가 더 좋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나마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됐잖아요. 그게 이제 장거리 왕복하거나 중간에 다른 성묘 지역 갈 때 고속도로 친척집이나 성묘 이용하면 5, 6만 원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17년도 추석 때 5월 달에 당선되고 추석 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서 국민들 피부로 와닿는 교육비, 주거, 의료, 통신, 미자비, 교통비나 생활비 확 줄여주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나마 5, 6만이라도. 그리고 이제 제가 맨날 이야기 드리는데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을 깔면 거기에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가 바로 됩니다. 거기 몇만 원, 뭐 몇십만 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카운트 인포 앱을 깔아서 명절 때 돈 많이 쓰신 분들은 어카운트 인포 앱을 다운받아서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이런 거에서 몇만 원이라도 보충을 하셔라. 그러네.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세계적인 정책입니다. 소장님 오늘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요? 저는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계속 아주 진지한 상황입니다. 네. 안진걸 소장은 수거 대상일 수 있었어. 수거 대상. 아니 그 12명 명단에 임세은, 안진걸, 푸나 세 사람 명단이 없는 것은 그놈들의 정보력이 아주 엉망이라는 겁니다. 아주 자존심 상했어요. 일단 확실한 건 김건희가 나는 싫어한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정보력이 엉망이야. 실제 진짜 우리가 싫어한대요. 진짜 싫어한대요. 혁명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계엄 석 달 전에 네. 여기 다 뒤지고 온 놈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저기 명단 나와. 그건 걱정 안 해줘도 되고. 그렇게 억울해요? 저번에 최상목이가 명단 없는 게. 그 최상목이가 이게 대체 공의를 만들었잖아요. 네, 월요일에. 네, 월요일날. 근데 그게 내수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최민희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면 다 해외 나간다. 해외 많이 나갔죠. 이번 해외 나간 숫자가 역대 최대입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명절이 있으면은 앞뒤가 있잖아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뒤죠. 뒤에 있는 게 훨씬 효과가 더 큽니다. 사실 앞보다. 왜냐하면 명절 끝나고 그리고 국내 여행이라도 가는 사람이 생기지 앞에다가 놔버리면은 이제 마음이 부담돼가지고 놀러 못 가거든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게 훨씬 경제적 효과는 더 커요. 실제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31일 해야 된다는 네, 분들도 꽤 오늘이에요, 있었는데 네. 야권 지자체장 중에서도 그래도 한 27일 됐죠. 어쨌든 해외여행 많이 가서 내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건 시장 르포에서 많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갑자기 대체 공휴일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내수에는 그닥 큰 영향은 별로 없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없고 돈이 안 돌고 맞아요. 장내 전방마저도 암울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명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다 그 보면 모든 통계로 다 드러났잖아요. 12월 달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11월에 비해서 10%가 줄었다는데 11월에 비해서 12월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 수가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연말. 12월은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송년회 얼마나 많은 소비 요인이 있습니까? 근데 12월 소비가 줄었으니 이건 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해피 뉴이어는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해피 뉴이어 하면서 푸나님한테 내가 와인도 선물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지. 맞아. 예. 꼭 티를. 근데 문제는 이제 민심 중에 이런 게 있어. 저번에 왜 여론조사가 국민의힘한테 잘 나온다니까 네. 얘네들이 역을 갔다? 근데 거기서 난리가 났어. 니들 왜 왔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역을 더 바꿨다? 거기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이 체포도 길게 한 40여일 만에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윤석열 저거 빨리 파면시켜라. 실제로 보통 지겨워요. 사람들이 파면되고 뭐 새 정부가 들어서야 뭔가 희망을 가질 텐데 아무리 빨라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 3월 초 2월 말 3월 초. 3월 초일 것 같은데 그러면 대선이 4월 말이나 5월 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렇죠. 윤석열이가 계엄에서 경제 망쳐놨고 명절까지 그 여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계엄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900조 가량의 손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곳곳에 퍼지는 거거든요. 사실상 900조면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조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예산보다 더 심각한 손실을 발생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곳곳에 손실이 있는 거이기 때문에 꼭 정치적이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이 있어서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죠. 네. 자, GDP로 아주 좁혀서만 7조 가까이가 날라갔다고 하고 나머지 뭐 수출입이라든지 대외 신인도라든지 환율 주가로 날라가면 한 보수 매체에서 최소 300조에서 900조가 날라갔다. 근데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되면 불확실히 계속되면 뭐 1000조 안팎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자가 네. 나라가 걱정입니다 했다고 옥중에서 이런 아우. 내가 제일 욕 안 하려고 엄청 참고 있어요. 나라 걱정이 아니라 본인 와이프가 어디 가서 딴짓할까 걱정됐겠지. 자 잠깐만요. 아니, 나 그냥 얘기한 이제 겁니다. 이제 합시다. 자 이병진님, 새날 가족 여러분, 그리고 푸나님, 안진걸 소장님, 인세훈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항상 좋은 일만 있겠지요. 토지에서 옹벽공사 수량하고 공사기간 산출하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힐링이라 생각되는 방송 새날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광주 전남 내려갔는데 푸나님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대보고 나온 걸로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석고라고 모교도 정정해드리는 임성근과 동창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혁혁한 성과를 임성근과 동창. 그 우리 선배는요 지난주에 나왔던 안규백 선배가 예, 서석고. 그 5선의 위험이라고나 할까. 안규백. 더민주 전국혁 신의 강연 동지도 서석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민주운동으로 구속된 전설적인 투사였죠. 저희 선배님은 또 배우님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요? 미림여고의
배종옥 선배님. 아, 네. 좋지, 좋지. 예, 배종옥 선배님. 배종옥 자, 배우님, 자, 이정희 후배입니다. 민주노동당 전 대표님, 내가 당신 터뜨리러 나왔어. 정말 아무리 멋있었죠. 방송이 아무 말 대잔치라도 이제 주제 내에서 하자고. 오늘은 명절이니까 조금 그래? 저기 언타이트하게 좀 해주세요. 야,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 직전에 이 계엄 선포는 우리 와이프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했다는 거야. 그 알면 말이야. 화를 낼 거라고. 그걸 말이라고. 아니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와이프가 국정에 대한 결정을? 아, 그러니까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평상시 때는 이야기를 하나보다 맨날 모든 얘기 다 모든 걸 상의하나 보죠. 그러면. 사전에 말하고 제가까지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최소 국정농단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네. 알았다는 이야기의 반증이다. 왜냐하면 아니 인사안을 관저에 네. 갖고 들어가면 자기 마누라가 요거를 리스트를 다 보고 보고. 윤석열이 파자마 메리아스 바람으로 겹해를 거슬렁거린다는데 계엄을 하는데 마누라 모르게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윤석열 핸드폰도 본인이 새벽에 다 가서 문자 보내고 심지어 비화폰까지 쓰면서 장관 번호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계엄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예?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죠. 검찰이 하면 2024년 3월부터 모의를 하기 시작한 거로 보이는데 김건희가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국민의원 전원이 반대했는데 막 강박인 것처럼 KBS하고 10시에 생방송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했다면 그건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섬뜩한 게 뭐냐면 진짜 윤석열은 김건희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책임감을 빼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와이프 그렇지. 몰랐다. 아. 그렇게 하면서 이 책임에서 피해주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말을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그랬잖아요. 기다려봐. 그런데 웃긴 거. 저 어디 보도를 봤는데 그 술 파티 있었잖아. 선상에서 있었던 그 추미애 의원이 밝혔던 그 술 파티, 선상 술 파티. 거기에 윤석열 없었대요. 그거 재밌네요. 이상한 부부야. 근데 아니 아무튼 우리 임세현 소장님 제가 거기에 윤석열이 없었다라는 다시 한번 항의드리지만 사랑이란 암단을 그놈들한테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집에 집착 복종 세뇌 가스라이팅 관계라고 하죠. 사랑 얘기하면 왜 사랑했을 수도 사랑은 있지 윤석열은 정말 본인이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그 아름다운 것 때문에 지금 계엄을 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또 책임을 빼주는 이건 거 아니야?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되네. 아니 그 인류의 가장 위대한 언어인 사랑을 저것들이 한다고요? 집에 집착 복종 세뇌 가스라이팅 맹종의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김상훈이 그 마히바흐에서 풍선 해준 건 뭘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 집에 집착 복종 세뇌 가스라이팅 그냥 아부의 관계인 것이고요. 사랑이라는 이대한 단어를 가끔 쓰더라고요. 저 두 사람한테 절대 그건 저는 써서는 안 되는 언어다. 자유평등 박애에 기반했을 때만 사랑을 쓸 수 있는 거죠. 저거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내가 그 상황에 윤석열이라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을 치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에 원 장관들한테 이거는 우리 와이프도 모르게 했다는 말 자체가 유추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아니 저 말 자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 마누라가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이 뭔 상관이?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라 계엄 선포 직전에 한 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깐에는 장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내 마누라한테도 이야기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평상시 때 얼만큼 김건희 다 맡겼는지 그냥 보여요. 다 이제 막 허락받고 지시 받아서 했다는 얘기가 거기에 근데 저건 함축되어 있는 거짓말일 거죠. 수밖에 없는 게 네. 실제로 장관들한테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김건희를 소환을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김건희가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 말이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김건희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내가 항상 지배받는 김건희한테도 말 안 하고 이걸 꿰었을 정도로 엄중하다. 니들 반대하지 말아라고 하는 예로 과장해서 말했다고 저는 감히 추정해 봅니다. 그러나 이미 김건희의 상이랑 지신 다 받고 날짜나 시간까지 점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진짜 선상 술 파티에 왜 윤석열은 없었을까요? 난 너무 궁금해요.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성훈과 왜 윤석열은 없었을까요? 우리 임세훈 소장 너무 말초적이야. 임세은 소장님 어렸을 때 할리퀸 민고 많이 봤죠. 할리퀸 민고. 그게 뭐예요? 뭐 이런 거 있죠. 소년 소녀들의 저 환상적인 사랑 스토리 뭐 이런 거. 몰라요. 아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까 걔들은.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집에 집착 폭종 세뇌 가스라이팅. 너무 웃기지 않아요? 충격 선상술 파티. 윤은 없었다. 둘이 표정 봐. 손 좀 봐줘요, 오빠. 나 이거 보고 놀래. 더 재밌는 건 작살이지 작살. 작살로 잡은 물고기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잘이네. 사다가 풀어놓고 작살로 딱 찌르고 나니까 김건희가 했다는 말이야. 어머 우리 경호처 멋있다 했다는 거지. 너무 감동적이에요, 오빠. 손 좀 줘봐요. 내가 손금 좀 봐줄게. 내가 말리는 것 같다 지금. 야, 근데 자기 부인한테 계엄을 모르게 하고 나왔다는 말을 당연한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알고 나왔구나. 진짜 단순해. 네, 맞아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수준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상상 밖의 영역에 있어요. 이들은요. 네, 그거를 이 다음 시사 방송에서 윤석열이 젊었을 때 사진 아버지랑 찍은 거 한 번 더 보여주고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미리 땡겨서 좀 할게요. 내가 봤을 때 그 사진 보고 느낀 건 좀 애가 모자랍니다. 실제로 모자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모자란 캐릭터. 네. 그렇다 보니까 김건희 입장에선 뭔가 이 사람을 이렇게 뭔가 좀 다듬는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김건희 마음대로 국정을 주물렀다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의존성이 크다 보니 계엄 내리는 상황에도 장관들한테 생색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내 와이프한테도 말하고 나왔다고. 그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내가 이 결정하는데 우리 김혜경 씨 모르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반대로 생각하면. 일단 벌써 일반적인 그 룰로도 공사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국무회의도 열지 않고 마음대로 한 거지만 불법으로 한 거지만 어쨌든 국무회의 비슷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자리에서 와이프 모르겠다. 와이프의 허락을 안 받고 했다. 허락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 공사 구분이 안 돼 있고 또 평소에 김건희가 얼마나 국정에 많이 개입됐는지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저 발언으로서. 그 자백인 거지. 자백이죠. 자백. 희한하지. 그러니까 김건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의 몸통은 김건희다는 이야기가 저번에 왜 그 정동영 의원 나오셨을 때 이야기하신 건데 김건희하고 김태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아요. 실제로 윤석열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잡혀간 거지. 김건희를 잡아가두는 게 더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뭐 김건희가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고 약으로 의존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요. 김건희가 아픈 게 아니라 윤석열이 아플 겁니다. 김건희가 옆에 없어서. 김건희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윤석열이 있던 거 같아요. 자, 화가나님. 호남님 소속급 명문 나오셨네요. 저는 금호고요요. 인선고 출신 안진가로 화이팅 하셨습니다. 인선고예요? 아니 제 고향은 한반도인데 자꾸 제가 태어난 곳이 드러나네요. 자, 미립려고 조용히 있어. 네, 제 고향은 한반도입니다. 자, 분단 조국도 민영동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4월달에 대선 보궐선거 치릅시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을 불복하겠다는 게 노골적으로 보이잖아요. 와, 뭐 헌법재판관 누구는 누구랑 친하고 누구 남편이고. 태어나 살다 이런 놈들 처음 보네. 아니 뭐 연결해서 우리법 연구회고 어디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 서울대 법대는요? 그러니까 윤석열 동문이잖아. 7명이 서울대 법대라면서 8명 중 7명이에요 서울대 법대인데. 그러면 저 윤석열한테 유리한 판결하겠네 이놈들 해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근데 저질이에요. 저질이고 가짜뉴스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권성동은 이재명 대표랑 동문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두 건데? 학번 차이에 고시공도 같이 했잖아요. 그런 이해 충돌이 어디 있어요. 당장 여당 대표 그만둬야죠. 그렇지. 믿을 수 없는 놈. 이재명이랑 뒤에서 무슨 네트워크 할지 모르고 있잖아요.
여당 지지자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당 의원들 당장 탄핵과 몰아내야지. 이재명은 뭔 짓을 했지 알아? 그렇지. 고시공부도 같이 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소개팅도 시켜줬대. 정권 재창출하겠다는 게 난 도저히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러게요. 만약에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세보면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탄핵이 안 되면 있잖아요. 100% 계엄 다시 한다니까. 맞아요. 네. 풀려나면 100% 다시 합니다. 더 꼼꼼하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꼴을 만들어 놓고도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진짜 이쯤 되면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했다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돌아섭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데 이들은 뻔뻔하게 어디 할 데 없는 게 차라리 옛날에 천마땅사 치고 박근혜 때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던 게 양심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을 윤석열이 했는데 그거를 옹호하고 정권 재창출한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뭘 정권 재창출합니까? 아니 최소한 윤석열 탄핵 그러니까 비상계엄 규탄 반대 탄핵까지는 시킨 다음에 저희는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국민의힘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민주당보다 제가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더 절충지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경쟁하는 게 맞죠. 대선 후보를 내지 마라고 하고 싶지만 저희도 그럴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내긴 낼 테니까. 근데 완전히 지금 극우 쪽으로 하고 보니까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상우 의원뿐만 아니라 그 김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김근식이라든지 좀 빅스피커들 있잖아요. 일제히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골로 가고 있다. 극우화로 가고 있다. 강하게 반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극소수인 게 문제죠. 거기서 사실 그런 목소리를 내면은 이른바 소위 말하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게 굉장히 비극인 것이죠. 사실 맞는 소리, 상식적인 소리를 하는 건데 국민의 상식에 맞춰서. 지금 정권 바뀌면 국민들이 국민의힘 그대로 안 놔둘 겁니다. 네. 위원정당 해산시키라고 난리 날 거예요. 네.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위원정당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는 법무부의 부작위를 헌법소원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지금 위헌이다. 위헌정당을 보고도 가만히 있냐 왜. 그다음에 국민에게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권을 주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로 헌법소원을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 법무부를 압박하고 주권자들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중에 헌법소원을 낼 생각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당이 통진당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유가 그 내란을 모의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회의했다. 근데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공천에 개입했다. 순서 비례대표 순서 바꿨다 이건데 지금 그 짓거리 더 심각하게 한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내란을 사실상 가담하고 동조하고 옹호하고 선전하고 있는 행위를 했고 그리고 공천 개입 이번 명태균 사건 보시면 쭉 나오겠지만 실제 공천 개입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도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원도 뿐만 아니라 그 심각한 탄핵 사유가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당연히 이건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될 정당이 마땅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죠. 민주당 관련해 갖고 수년 동안 우리한테 불리한 판결 나와도 사법부 개혁해야 될 정도 끝나지. 그 언저리에 있는 폭도들이 법원을 침탈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회가 유지되는 최후의 보루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화는 낼 뿐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법원의 폭동을 일으킨 그 폭도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세력 자체로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 이런 것들을 싹 다 지금 무시하는 상태까지 가버린 정말 반국가 세력이 맞아요.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윤석열이 계엄 선포했을 때의 얘기가 그거 있잖아요. 종북 세력과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척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엄을 했는데 본인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종북.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대통령님. 그 뭡니까? 위대하신 수령님이 똑같은 짓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예전에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뭐 우리 당의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를 우리 보고 무슨 뭐 북한이냐 빨갱이냐 아버지란 아버지란 표현 갖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하늘에서 비유인데 그치? 하늘에서 내려온 당의 아버지다. 당의 이런 아버지다. 당의 그 어른이다. 얘기를 한 거지. 당의 얼굴이다. 당의 가장이다. 이런 취지를 말한 건데 물론 그 표현도 저는 안 썼으면 좋을 뻔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쵸?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뭐 위대한 수령님도 아니고 그런 표현 썼죠. 그 다음에 헌법기관인 국회 침탈했죠. 법원까지 침탈했죠. 선관위도 침탈했죠. 선관 침탈했죠. 이게 바로 반국가 반국가 세력인 세력이죠. 겁니다. 예, 정신 똑바로 그래서 차리세요. 조갑재 요즘 조갑재 씨가 진짜 입바람 소리 많이 하대요.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완전 반국가 세력이 됐다. 반국가 극악무도한 세력이죠. 반국가 세력이 됐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인 헌법, 국회, 선관위 전부 다 짓밟고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기 때문에 그다 내란까지 일으킨 자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반국가 세력 아닌데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 다수원들이 윤석열 아직도 비호했다는 게 조갑재가 원래 극우파였는데 그렇죠? 맞아요. 세상이 참 그 서울 구석구석을 제가 이번 연휴 때 걸어 다녀 봤거든요. 어처구니면 현수막이 너무 많아. 진짜 내란 수괴는 이재명. 어머. 구속하라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란 정당 민주당을 해산하라는 현수막도 걸어. 아 내란을 그러니까. 누가 일으켰는데 이재명이 계엄했어요? 지나간 사람들이 혀를 어이가 끌고 없다, 차. 진짜. 전 미친놈들이라고. 네. 여론은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따가 맞습니다. 제가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텐데 여론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쳐가지고 막 탄핵 심판 불복을 노골화 시키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 기소되고 난 뒤에 저쪽 열기 한텀 식었어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뻔뻔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 그 민주당에 정치하시는 분들 포함해갖고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민주주의는 51%만 얻으면 돼요. 다수결을 올리잖아. 그렇죠. 저쪽이 아무리 올라와도 50%못 넘습니다. 전 맥시멈 한 40%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로라고 하면 대선이 누가 붙어도 저는 10% 이상 이긴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쟤네들이 그 알량한 그 탄핵 사죄 같은 것을 못하면서 오히려 민주당한테 내란 정당이라고 저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완전 괴멸 수준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제가 하는 건 약간 밑바깔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헌재 판결에 대해서 아마 부정을 할 것이고요. 아마 이제 탄핵이 되면 피고발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말을 나오면 저거 다 불법이다라고 이제 미리 밑밥 까는 것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기 대선이 돼서 아마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되면 그 대선 불복할 겁니다. 아니, 저는 그 밑밥 깔기 불복. 대선 불복할 겁니다. 선관위 못 믿는다. 네, 선관위 못 믿는다. 선거 부정이니까. 예. 네. 선거 부정으로 당선된 거다. 네. 불복할 겁니다. 밑밥 까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야. 진짜 나쁜 사람들. 위원정당 해산하는 수밖에 네, 맞죠,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앞에서 실제 서울의 소리라든지 국민의힘 해체 시민행동이라는 NGO 시민단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매일처럼 농성하고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주 가고 있고요. 아무튼 좀 지금은 신속 파면과 사형 선고에 집중해야 되지만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극우 극단주의가 됐고 내란 정당으로서 완전히 변질되고 있는지를 널리 국민들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처음 봐요. 아 진짜로. 그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 쪼개자는 소리밖에 안 들려. 아니 윤석열이가 옥중 메시지로 뭐 최선을 다합시다. 아니 뭘 이게 양아치게 뭘 최선을 할 거야. 자기 혼자 책임지면 되잖아요. 최선을 다합시다라고 자기 지지층들한테 또 뭔가 계속 폭동을 선동하는 거죠. 불복과 진짜 파괴와 윤석열은 폭동을. 진짜 저는 희대의 인물인 것 같아. 윤석열, 김건희 정말 희대의 인물. 정말 역사적으로 기록된 희대의 인물 같아요. 지가 그 맨날 무슨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바이든이 준 거 더 buck stops here.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나까지만이다. 내가 다진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 말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다 남 탓해요. 이번에 계엄도 사실 다 김용현한테 다 몰아주잖아요. 그 김용현이 이른바 소위 말하면 약간 빡쳐가지고 막 다 불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집권 때도 참모 뒤에 숨어가지고 본인의 안위를 챙겼고 지금은 이제는 본인이 계엄 선포한 것도 또 뒤에 숨습니다. 책임을 전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신주단지 모신 거 어디 갔습니까? 더 buck stops here. 그러니까 진짜 지금 너무나 비열한 놈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밖을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 그 어쩌다가 이제
정치 저관 여성들한테 이렇게 연주시 물어보면 다 윤석열. 네.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저게 어떻게 대통령이냐. 그러니까요. 근데 그 민심이 있잖아요. 그 제가 분위기 좀 보려고 어저께 헌법재판소를 가봤어요. 그 분위기 보니까 구구 몇 놈이 나와가지고 재판관들 이름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소위 네, 네. 좌빨이라고 네. 부르는 재판관들 이름들 다 빠져라 막 그거 외치고 있는 거야. 와, 명절에. 야 속으로 그게 생각했어요. 도움이 될까? 아니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저자들은 자기 가정에는 저렇게 못할 거다. 아, 왜 가정에 명절날 나와가지고 그 짓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사실은 루저란 루저들은 다 모여 있는 게 저는 구구 집단이라고 봅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내가 못나서 뭔가 어렵게 살고 있는 불만이 젊은 층 일부와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이게 하모니 이뤄가지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게 진짜로 윤석열한테 도움 되겠냐. 왜냐하면요. 계속 혼란이 길어지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빨리 끝낼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예요. 네. 신속하게. 네. 예. 이게 사실 지금 뭐 외신에서나 이른바 신용평가 기관 뭐 피치, 무디스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대외 신인도가 낮은 이유가 윤석열이 빠르게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헌재도 아마 이런 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서부 법원 침탈 같은 그런 행위들이 언제 어디서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것이 나라의 국익에 도움된다라고 생각 분명히 할 것입니다. 아마 제일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된다는 사람들은 아니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그다음에 기업인들일걸요. 저도 이제 기업인들 많이 만나는데 기업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어떤 특별한 투자, 계약 이런 것들이 다 뒤로 미뤄졌다. 특히 구매력이 높은 부자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원래 뭐 빌라를 하나 사기로 했다. 고급 빌라 다 뒤로 미뤄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종의 전쟁부터 게 낫는데 대한민국에 이게 빨리 정쟁이 되고 정상적인 정보 들어서야 되는데 윤석열 미치광이와 그들의 폭동 세력이 제2차 폭동으로 서부지구 폭격까지 했으니까 아니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지속되는 거 아니냐니까 그래서 올해 대한민국 지금 경제 성장률도 작년 가까스 2% 했는데 1.7%까지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1.4, 오히려 더 1.4. 거기서 또 네. 1.7 또 떨어뜨려서 1.4%입니다. 네. 성장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내 안팎으로 다 진짜 2월 말에 헌재가 빨리 끝내야 돼. 파면해 줌으로써 이제 법원은 유죄 선고는 확실히 나거든요. 근데 이제 헌재라는 곳은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자격 있느냐 없느냐 대통령 이걸 빨리 다투는 거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죠. 그러면 그때부터 경제가 좀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공무원이 비위 행위를 해서 징계하는 기관인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수사하는 곳이 뭐냐면 아니라. 그게 그 박근혜 탄핵 때 추미애 대표가 했던 말이 바로 행상 책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헌법 수호 의지예요. 그렇죠. 예. 그게 없으면 음. 파면시키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거를 자꾸 형사재판화 시켜서 이 죄가 있냐 없냐 같은 개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지금 테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을 살려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살려주는 즉시 계엄이거든요.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 끌려갈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최대한 빨리 이달 안에 끝내는 것도 국민이 바라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뭐 탄핵 심판 불복을 하면 위헌정당 해산하면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만 남아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내란 사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 좀 가볼게요. 일단 전라남도가요 1살부터 18살까지 다달이 20만 원씩 주는 출생기본수당을 지금 올해부터 시작한다. 야, 이건 너무 잘하는 거죠. 야, 실제로 우리가 그 저출생 관련한 비용이 따지고 보면은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그냥 아이들한테 1인당 뭐 1억 정도 주는 수준으로 했는데도 네. 출생이 나아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간접적으로 보는 거다. 이게 이제 전남도에서 10만 원, 시군구 기초단지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만 18세까지 주는 건데요. 이건
너무 잘하는 거죠. 뭐 프랑스나 캐나다에서는 50만 원씩까지도 주는데요. 우리는 이제 재정 자립도 문제 때문에 일단 20만 원 시작하는 건데요. 중앙정부가 만 7세까지 아동수당 딱 10만 원 줍니다. 그것은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출생률 높이는데 또 서민 중산 가정에 큰 도움은 안 되죠. 근데 강진군이 아동수당을 만 7세까지 60만 원을 준 거예요. 지역화폐로. 그러니까 출생률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동네 경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 강진군 사례를 보면서 전남도가 그러면 강진군처럼 60만 원까지 주려면 돈이 많이 드니 일단 그럼 도가 10만 원 낼 테니 시군구도 10만 원 내라 해서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이 확정이 된 건데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 못지않게 큰 파급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네 안 주냐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거든요. 작은 돈이 아니라. 아동수당까지 하면 3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꼭 전국적으로 퍼져야 되고 민주당에서 전라남도 상줘야 됩니다. 네. 2024년 이후 출생자들부터 이제 18살까지 다달이 20만 원씩 준다. 이게 전 국민 기본수당으로 나아가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제 약간 좀 설레는 측면이 있고 네. 실제로 옛날에 그 새날방송 초창기 때 기본소득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프로그램들이 시리즈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안으로 나왔던 게 1인당 30만 원씩이면 4인 가족일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건 원리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것들은 이해 못하는 거. 간단히 말해서 국가는 돈을 버는데 기업들이고 국가는 돈을 버는데 국민들의 삶을 뭔가 이렇게 책임을 져줘야 되는 사실 우리가 돈을 안 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세금, 직접세, 간접세 어마어마하게 내고 맞아요. 있죠. 네. 그중에 일부를 환급해 주는 차원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는데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극화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돈을 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만약에 120만 원씩 들어온다 그러면 삶이 굉장히 좀 유택해지는 거거든요. 또 직장 구하기도 힘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를 전라남도가 사실은 기본소득 개념인 거잖아요. 18살까지만 되면 18년 지났을 때 내가 봤을 때 전국민 기본소득 한다. 그렇죠. 정권만 잘 유지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제 기본 원칙을 모르는 게 이러면 뭐 인플레이션 생긴다 하는데 이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돈이. 그럼 예를 들면은 세금으로 주긴 하지만 이러면 돈을 내가 사용을 하죠? 그럼 사용처에서 또 세금을 내요. 네. 그 돈이 벌려야 맞습니다.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는 거거든, 결국은. 근데 뭐 근본적으로 이제 출생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교육이나 주거 문제가 기본적으로 좀 원활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그게 바로는 안 되면 이렇게 유효 수요 창출이라도 해야 그래도 동네 지역 경제 살고 출생할 때도 부담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화폐는 인플레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전 국민적으로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다 그러면 뭐 물가를 자극할 수 있겠지만 이건 동네 전통시장하고 자영업자들한테 쓰는데 임 소장님이나 푸나님이나 저나 저희들이 자주 다니는 이제 동네나 또는 언제 한번 가보고 싶은 가게 갔는데 지역화폐 풀었다고 갑자기 막 김치찌개 만 원짜리를 15,000원 올리고 이런 행태는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오히려 박리담회를 강화시켜줘서 임소의 말처럼 선순환 구조만 만나는 거죠. 서민 중산층 가정은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20만 원이 생기는 거니까 전남도에서는 그럼 그걸로 당연히 지역화폐로 소비를 늘리면 동네 경제 활성화되고 그 동네 상인들은 세금과 기부금을 늘려서 공동체를 또 활성화시켜 이런 효과다. 이건 전국적 기본소득으로 하는 실험을 여기서 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더 큰 의미가 그거 있습니다. 외에도요. 출산 장려금, 산후조리비 등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게 진짜 근데 산후조리비 진짜 비싸거든요. 저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맞아요. 집을 줄 수는 없잖아요.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이렇게 되죠.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 돼버리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피하고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데 전라남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추경하자. 추경해야 될 때다. 그러면 우리가 저 총선 때 그랬던 25만 원 지원금은 추경한다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같이 전해드린 이유가 지금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안 풀고 있고 얘네들이 있잖아.
마치 그 최상목이는 지금 기재부 장관이고 오늘 거부권 행사했죠. 근데 이자가 정말로 무능하다고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이라는 게 원래 한 해 예산은요. 상반기 때 몰아 쓰는 게 사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중반기 후반기 지나면서 추경하잖아요. 추경하죠. 네. 근데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추경하자 그랬더니 아니요 상반기 때 몰아 쓸 건데 같이 써야지 효과가 있지. 추경이랑 같이 해가지고 오죽했으면 25만 원을 포기할 수도 있다. 네. 추경하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죠. 우리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이번에 설 전후에서도 많게는 1인당 100만 원까지 영광군이라든지 김제는 이제 했는데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 같은 재난지원금 필요하다라고 필물나 외쳤는데 그걸 포기해도 좋으니까 제발 상반기에 추경해라. 경제학 교과서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경기가 위축될 때는 정부가 돈을 쓰고 경기가 과열될 때는 정부가 돈을 회수하고 덜 쓰고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최상목이나 윤석열 정권 이 잔당들이 안 하니까 좋다. 어떤 추경에도 좋으니까 추경을 하자. 민주당이 제안한 내용을 빼도 좋다. 왜냐하면 자꾸 이놈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뭐 대선 꽃길 가는 추경이다 그러고 왜곡을 하니까 아이고.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죠. 그러니까 내 정책을 포기해서라도. 예. 그러니까 진짜 바보 같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위해서라면 추경하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집권하고 나서 돈을 써야지 그게 효과가 더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그렇죠. 더 그 붐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려우니까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최상목한테 도움 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추경에서 돈 풀어가지고 경제 살리라고. 그럼 그게 누구한테 간다? 최상목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최상목 좋은 일.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한 거죠. 너무 어려우니까. 얘네들 경제 관념이 아예 없어 보여요. 예. 실제로 국가가 돈을 써야 될 시기가 있어요. 지금. 예. 경기 이축 시, 경기 침체 기업들이 기. 돈을 쓸 리가 없잖아요. 네. 경제나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들은 그 돈을 그냥 묶어둡니다. 맞아요. 안 씁니다. 네. 유보금. 정부가 써야지. 네. 정부가 써야 될 시점에 안 쓰면 내수 경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경제가 다 망가집니다. 망가지는데 1년 걸리면 있잖아요. 회복하는데 5년 걸려. 더 훨씬 오래 걸려요. 예. 실제로 금리가 올라간 효과도 1년이 지나야지 그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푼 효과도 실제로는 바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몇 달이 걸려요, 최소한. 그리고 우리 가계 그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세 가지가 경제 축인데 지금 가계 어렵죠. 기업도 어렵죠. 지금 삼성전자도 어렵습니다. 반도체 잘 안 돼서. 그러면 나머지 수단이 뭐예요?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엄 때문에도 어려운데 그 역할까지 안 하면 나라 망가지는 건 십시간이죠. 합시간. 그러니까 얘네들은 있잖아요. 머리에 창의성이 없어.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윤석열이가 집권하자마자 뭐 건전재정이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건전재정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었냐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텁게 주겠다. 나 그 두텁단 말 너무 싫어. 나도 싫어. 윤석열이 손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두터운 거.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어. 징그러운 예산을 보면. 예, 맞아요. 징그러운 두텁게 쓰지도 거짓말. 않았다고요. 예.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들어가 보면 여러분 윤석열 찍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건전재정 하겠단 말은 부자들한테 돈을 덜 걷겠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딱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네. 말. 네. 그러면 필요한 돈이 안 쓰면 돈이 불필요하잖아요. 근데 부자가면서 해주면서 네. 몇십조씩 지금 손해가 나고 있는 마이너스가 나고 세수 있는 결손이 거잖아요. 났죠 오히려. 이거 미친 정권이다. 예. 그러고서는 자기 건전재정 하겠다면서 대통령실 경호처 예산은 대폭 늘렸지 않겠습니까? 말의 앞뒤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통계도 나왔던데 2023년도에 물가는 3.6%가 올랐는데 임금은 2.8%만 오른 거예요. 그래서 0.8% 거의 IMF 이래의 최대치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계는 실질소득이 다 감소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는. 근데 상위 0.1% 부자들은 세금을 무려 1,400만 원을 깎아줬더라고요. 상위 0.1%. 오히려 세금을 1,400만 원 더 내도 되는 사람들한테. 맞아요. 이 사람들은 연소득이 몇십억인 사람들인데. 이런 짓을 해준 거예요. 그래놓고 돈 없으니까 건전재정 한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그게 뭐 제가 다른 나라 폄하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일단 후진국일수록 이 부자들은 더 잘 살고요. 원래 그렇죠. 예,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중간층이 없어졌어요. 그 지금 더 만들고 있어요. 윤석열이. 선진국이라는 게 그런 네. 거예요. 저 중동의 국가들 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 있잖아요. 요거는 막 5만 불, 6만 불 됩니다. 네. 근데 그 모든 거를
몇 명이 부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 나머지는 그런 선진국 아니에요. 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인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 아, 그럼요. 근데 상위 한 1%가 한 90%를 갖고 있는 나라가 돼버리면 후진국이에요. 맞아요. 네. 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계엄 참사로 꽉 닫힌 지갑, 지역화폐가 열었다. 네.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일리는 없어요. 더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인 건 맞습니다. 현존하는 정책 중에서는. 예.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은 일본이 한번 경기를 좀 해보려고 현찰을 푼 적이 예, 있었죠. 예. 현찰을 풀었더니 경제가 안 좋아서 안 써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아무 현찰은 효과가 없었죠. 장롱에 갖다 놔버렸다는 거예요. 장롱에. 경기가 안 저금하죠. 좋으니까. 저금하죠. 일본은 지금도 망하긴 했죠. 예. 그렇다 보니까 도입된 게 한국의 어떤 그 IT 이런 걸로 네. 지역화폐라는 게 이제 네.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이번 설에 지역화폐 발행한 기초단체들 보면 상당수가 전라남북도에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경기도. 상당수가 이제 민주당 네, 그렇죠. 그 분들이 지자체장인 되네요. 지금 파주시하고 대부분이죠, 광명시 여기는 경기도고 네. 전북 전남이 되게 많은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좀 지갑이 이렇게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이 지역 화폐가 그냥 막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쓸 수밖에 없는 그 특정 기간 안에 그 지역에서만 쓸 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돈이 당연히 돌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그 국민의힘 지자체장들도 네. 이제 민세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직접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시는데 민세회복 지원금은 현금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1인당 25만 원을 포인트로 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역화폐로 이제 준 데가 이제 이재명 대표 말한 우리 민주당 지자체장들이고, 근데 지역화폐로 민세회복 지원금을 안 줘도 인센티브를 10%까지 올려가지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게 한 데가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구민은 아니니까 그랬더니 되게 지역에서 지금 평가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어치 지역화폐를 내가 사면 1,000원을 시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할증을 10% 해주면 그러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사죠. 그것을 할증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많은 분들이 더 사게 되니까. 그래서 민세회복 지원금을 못 줬다 하더라도 지역화폐 인센티브만 올려도 동네 경제 산다는 거죠. 임소연 말씀처럼 특정 기한 안에 동네에서만 써야 되니까. 이거 너무 좋은 정책이죠. 자, 국민의힘한테 저게 안 된다니까요. 정권 바꿔서 한번 해보자. 아니 근데 자기 네. 지자체장들도 좋다고 그러는데 나쁜 놈들이죠. 무조건 이재명은 악마하는 것처럼 지역화폐를 악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쪽은 윤석열 정권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예. 해보면 하고 싶은데 이런 맛을 한번 보면 옛날로 못 돌아가. 그렇죠. 그 맛을 볼까봐 저렇게 꾸역꾸역 막고 있는 맞아요. 건데 저는 희망 없는 정당이라고 봐요. 저 정권 자체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세금 덜 내게 하려고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 네. 건전제정 해놓고 세수 토크를 건전이야. 몇십 초씩 내는 게 이게 정당입니까? 세수 결손나고 국민의힘 별명 뭘 내란의 힘이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의 지금 저도 이제 아이 둘이 초등학생이라서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 없었으면 내 애들 학교 어떻게 보낼 수가 끔찍하거든요. 이건 대부분의 부모들이 학교에서 밥 먹고 오는 걸 너무 환영하고 좋아요. 그래서 방학을 싫어하거든요. 그때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네. 찢어지게 못 사는 분들이 왜 이재용 맞아, 이재용 손자까지야. 아들한테 공짜로 주자 이런 소리를 했었죠. 네. 지금 안 한다 그런 난리 나지. 절대 이거 없어진 거 네. 똑같은 거야.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야. 비용도 한 달에 5, 6만 원이 빠지니까 서민 가게는 큰 도움이 되죠. 아 진짜 네. 밥 진짜 세이버가 잘 되니까, 나온다니까. 예, 밥도 잘 내가 나오고. 해준 밥보다 훨씬 잘 나와.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네. 세계적인 정책이에요. 다른 이게 나라에서 배워와요. 우리는 지금 이게 익숙하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지금 지역화폐도 똑같은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그 맛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나쁜 알겠습니다. 놈들. 여기까지 하시고 자, 명절이 좀 쉬더니 어떻게 우리 구거리 형님 좀 만나 오셨습니까? 아유, 우리 형님들 다 만나고 저희 집안은 그러니까. 집안은 보호해 주십시오. 구거리 형님. 내 고향은 한반도 우리 안씨. 소장님, 내 고향 한반도 그거 글쎄 되게 모르겠네. 구려 그 멘트 좀 구려. 다잘 가만, 지냅니다. 가만. 오촌들까지 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오촌 조카들까지 다. 다른 지- 방송 가서 더 썰을 푸시오. 예. 자, 시간 다 됐고요. 임세은 식당 TV 구독 좋아요. 자, 그렇지. 아니 예. 새날의 최대 연대 기구인 임세은 식당 TV가 아직 6만 명밖에 안 된다. 이거 6만 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0만도 안 됐어. 10만을 만들어 주셔야죠. 너무한 10만. 거예요. 너무한 10만이 거예요. 안 됐다는 건요. 네. 자기 채널이 뭐가 문제인지도 한번 돌아보세요. 참으로 성찰적인. 네. 그렇죠. 우리 진보는 늘 성찰 함께 아니, 해야 됩니다. 아니, 채널 내가 이용만 안 돼갖고 나오는데. 지금 내가 반성하고 있잖아.
어허. 우리 뭐가 잘못됐구나. 아니 화면을 봐도 앉은 거 자. 얼굴 나온 거 내 얼굴 나온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건 그래. 이제 안젤리 근데 TV는 왜 이제 앉은? 아니 근데 되게 은근히 잠깐만. 제 거 채널 얘기하면서 본인 채널 방송 얘기한다. 끝내자고. 아, 네. 살짝 함께 살아야죠, 임 사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하늘에 바라보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빈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종교인들 평화의 앞장서게 하고 이 국민들 깨어 있게 하소서 이 행진 멈추지 않기를 바래요.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진 우리 국민들을 승리하게 하소서. 촛불의 빛으로 밤을 밝히리 모두 함께 목소리 높이리. 얼마 전 SNS에 피켓을 올렸어요. 안진걸 소장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걷는 발걸음이 가벼워져 모두의 꿈을 이뤄주기를 바라며 하바바 하늘에 소원을 말하고 정치인들 국민들 충실히 섬기고 기업인들